안녕하십니까. 소리의 성질을 이용한 악기 만들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신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소리의 성질을 알아볼 텐데, 자, 소리라는 거는 진동, 떨림이라는 거를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자, 진동은 소리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북 위에 가벼운 물체들을 놓고 진동을 북의 표면을 두드려서 진동하게 된다면 이 가루들이 위로 튀어 올라오는 움직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스피커 위에 액체를 부어 놓은 건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면서 만들어진 진동이 이 불을 튀어 오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귀로 듣지 않고도 무언가 진동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진동하는 고체, 소리 굽새죠. 금속을 진동시킨 다음에 물에다가 대보는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에 소리 굽새가 닿을 때 물이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진동하는 금속판 위에 아주 가볍고 작은 가루들을 놓고 점점 소리를 높여가면서 진동시켰을 때 그 가루들이 어떤 모양으로 늘어서는지를 실험한 장면입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영상은 자, 이 스피커 위에 Bluetooth speaker which I've put inside this bowl, and then I've stretched a giant balloon over the top, and then sample of. 그리고 이 고무막을 진동시키고 그 위에 거울을 달아서 The laser reflects off the. 레이저를 반사시키면 벽에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The laser reflects off the mirror and hits my wall, so any movement in the mirror will change the direction of the reflected beam.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의 높낮이를 달리해서 이 레이저 반사되는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고무풍선처럼 탄력이 없는 물건을 씌운다면 과연 진동이 잘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mirror will change the direction of the reflected beam. So when we play music, we see this kind of messy, chaotic pattern in the reflected beam. But if you play pure notes, you get some moving up and down on the wall, but maybe. 자,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진동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 소리를 귀가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다. 시각화해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리라는 것은 멜로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멜로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멜로디가 없는 박수 소리죠. 그런데 보통 기타 같은 악기에서 나는 자, 이런 음들은 멜로디가 있어요. 자, 이런 음은 우리가 소음이라고 부르고요. 일정한 규칙성 없이 나는 진동이고요. 이런 자, 이런 음들은 일정한 진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패턴에 의한 그 악음, 고른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멜로디가 있건 없건 물체의 진동이나 기체의 흐름 그런 것들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파동을 우리가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리가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물체에서 진동이 시작돼야 되겠죠. 네. 공기의 진동, 뭐 액체의 진동, 고체의 진동,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진동이 만들어지면 그 인접해 있는 공기로 그 진동이 옮겨가고 그 진동들이 우리 고막을 뒤흔들게 됩니다. 네. 고막을 진동시켜요. 그러면 고막 안에는 여러 가지 액체나 털 이런 걸로 된 그 귀 속 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뇌로 전달되는 이제 전선 같은 전기 신호를 나르는 곳이 이제 청신경인데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면 우리가 뭔가 진동이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점선으로 선생님이 해놨죠. 자, 점선은 인접 공기의 진동이 없어도 되고 고막의 진동이 없이도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책상에다가 귀를 대고 직접 책상을 두드리게 되면 공기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머리뼈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면 소리를 굉장히 큰 소리가 필요하겠지만 소리를 우리 머리뼈로 전달을 하게 되면 귓속 기관에 있는 뼈로 바로 진동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고막이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 중에서 고막이 문제가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고막을 거치지 않고 머리뼈로 바로 소리를 전달하는 보조 장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귀를 보시면 요 막이 고막이에요. 자, 밖에서 들어온 공기의 진동이 귓바퀴로 모아져서 고막으로 가고요. 그런 진동들이 고막을 앞뒤로 왕복 운동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뼈 두 개가 있죠. 뼈 두 개가 서로 부딪히면서 따다다다다 하면서 진동을 전달하고 요 달팽이처럼 생긴 관에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액체가 진동하고 그 진동을 요 신경에서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뇌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막 없으면 고막 없이 요 귀 속에 있는 기관들 요 뼈를 통해서 진동이 전달이 되면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고막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잘 들을 수가 없지만 전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청신경이 고장났다. 그럴 경우에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아까 달팽이처럼 생긴 달팽이관의 내부를 보고 계십니다. 자, 보통 우리 대장간에서 망치질을 할 때 망치뼈와 모루뼈가 있는데 자, 모루는 이제 망치질하기 위해서 밑에 깔아놓는 쇠를 모루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루뼈와 망치뼈가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를 이쪽으로 전달해서 이게 액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돼서 청신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어떤 소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대답을 하면 이게 어떤 소리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소리는 높낮이가 있고요. 높은 음, 낮은 음이 있죠. 그리고 음색이 있습니다. 똑같은 음의 악기 소리라도 바이올린 소리와 피아노 소리는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목소리가 달라서 우리는 전화통화만으로 누가 전화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렇게 음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소리, 크고 높은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소리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그 음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진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왔다 갔다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아래를 반복하죠. 자, 요거를 진동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똑같은 시간 안에 진동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적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1초에 진동이 한 번, 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제자리, 요게 한 번 있으면 1Hz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1초 안에 많이 진동하면 많이 진동할수록 소리가 높아져요. 높은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번에서 보통 사람들은 1초에 20번에서 2만 번 진동하는 것까지 들을 수가 있다고 해요. 보통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20Hz부터 2만 Hz까지 사람은 들을 수가 있고요.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낮은 음을 들을 수 있는 동물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음을 들을 수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이게 몇 번 진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가 결정되고 이 진폭, 이 파장이 길면 길수록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파장은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나고 파장이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폭은 소리의 크기를 결정해요. 자, 진폭이 위아래로 길면 큰 소리라고 할 수 있고 위아래로 짧을수록 진폭이 작을수록 소리가 작은 소리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소리의 높낮이를 말할 때 대략적으로 그 소리는 얼마나 높은 소리예요?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 조금 높은 소리예요. 별로 안 높아요. 매우 높아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없겠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겠죠. 그건 과학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가 소리의 높이를 물어봤을 때 얼마나 높은 소리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서 수치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름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 소리가 얼마나 높은 소리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혼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 아시죠? 네. 사실은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높이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네. 자, C4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름이 C, D, E, F, G, A, B, C가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 바꾼 것이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고요. 자,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는 8개지만 사실 한 옥타브를 구성하는 음은 12개입니다. 왜냐하면 다와 라 사이에 반음이 있고요. 라와 마 사이에 반음, 다와 사 사이에 반음, 사와 가 사이에 반음, 가와 나 사이에 반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총 12개가 되고요. 그리고 옥타브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요 뒤에 붙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옥타브의 가음은 440Hz로 정해져 있어요. 자, 이 A4 또는 가4음은 440Hz의 음 높이를 가집니다. 자, 반면에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것은 조에 따라서 음 높이가 달라져요. 만약에 다장조라면 도가 262Hz 그리고 레가 294Hz가 돼요. 자, 그런데 사장조에서는 도가 392Hz가 되고요. 레가 440Hz가 돼요. 그래서 다장조의 도와 사장조의 도는 높이가 다르죠. 주파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음 높이를 묻고 답할 때는 음 이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럼 개 이름은 왜 만들었냐? 자, 이것은 화음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우리 이번 수업에서는 개 이름은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개 이름으로도 사실은 음 높이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다장조에서 조의 미 4옥타브 다장조에서 미 하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이것은 너무 번거롭죠. 음 높이를 얘기할 때 음 높이를 얘기할 때이면은 330Hz 또는 마4 또는 2포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굳이 우리가 개 이름을 써서 이렇게 번거롭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음 높이를 따지는 시간에는 개 이름 쓰지 않고 음 이름을 씁니다. 얘는 음 높이가 변할 수 있는데 얘는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습니다. 개 이름은 이제 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음 이름은 절대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 높이를 알아보는 활동을 할 때, 자, 기준은 다장조, 기준은 음 이름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다장조는 왜 다장조냐? 으뜸음인 도가 다이기 때문에 다장조예요. 자, 사장조는 왜 사장조냐? 으뜸음인 도가 사음이죠. 이게 사장조, 얘는 다장조. 그럼 가단조에 또 으뜸음이 가면 레가 되겠죠. 바장조는 바가 어딨죠? 바장조는 파가 으뜸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더 이상은 선생님도 모릅니다. 음악 선생님한테 얘기하시고요. 자, 요것은 C2와 C3과 C4가 있죠. 자, 얘는 우리말로 하면 다죠. 자, 외국에서는 C 이렇게 D, E, F, G, A, B, C로 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외국 학회에 가서 발표할 때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음 이름을 영어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C인데 뒤에 숫자가 붙었어요.
자, 한 옥타브 올라갈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음은 당연히 C6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진동수, 헤르츠를 나타낸 거예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음이 높아지고요. 높아지고, 자, C2보다 C3가 진동수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보통 목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F2부터 보통 G3, 3옥타브 G, 2옥타브 파부터 3옥타브 G 정도까지 남자들이 노래를 한다고 해요. 보통. 물론 엄청 잘하는 가수들은 더 높이 올라가겠지만, 자,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목소리가 좀 더 높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자, 그러는 요 건반을 보시면 피아노나 멜로디언에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샵이 붙었다는 것은 F보다 반음이 높은 음이다 라는 뜻이고요. 숫자 3은 세 번째 옥타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들이 얼마나 높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나를 보시면, 자, 우리 인간은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이고 여기가 2만입니다. 자, 이것을 20K로 쓰기도 해요. 자, K가 붙으면 요건 1000 곱하기 1000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코끼리는 우리보다 더 낮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낮은 소리 못 듣지만 조금 더 높은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고양이도 비슷하고요. 자, 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만 낮은 소리는 우리가 더 잘 듣고요. 박쥐는 더 높은 소리를 우리보다 훨씬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고래를 보시면 돌고래가 엄청나게 높은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물결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빨리 자주 진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낮은 소리, 여기는 높은 소리다.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2만 헤르츠보다 높은 소리들을 우리가 초음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음파 가습기를 작동시키면 이런 동물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물론 초음파 가습기를 틀었을 때 우리는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죠. 엄청 높은 소리 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못 듣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은 혹시라도 그걸 키면 개들은 이걸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1과 활동 2는 별도로 찍은 동영상을 보고서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음의 높낮이를 와인잔과 물로 한번 높낮이를 조정해 보는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해보신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자, 와인잔에다가 물을 담고 와인잔을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물을 발라서 이렇게 비벼주게 되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이제 물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와인잔 하고요.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을
미세하게 옮겼다가 다시 채울 수도 있게 이제 스포이트가 네,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컵이나 아니면 수조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음을 높낮이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튜너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무료 어플이고요. 홈페이지 안내된 것 따라서 다운받으면 이런 어플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이게 메트로놈과 튜너 기능이 같이 있는데 우리는 메트로놈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튜너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메트로놈은 뭐 악기 연주하면서 박자 맞출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튜너를 사용합니다. 튜너는 높낮이를 마이크로 입력을 읽어서 이게 어느 정도 주파수를 가진 높은 음인지 낮은 음인지를 나타내주고 특정 음이 도달하게 되면 여기에 연두색 위치에 바늘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음은 D 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세한 주파수는 여기 보시면 지금 D5라고 D5 그러니까 587Hz 정도의 음이 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자, 이 와인잔과 물을 가지고 우리가 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음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물을 비우면 뭐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음 말고 일정한 음 높낮이를 이 와인잔으로 만들고 그것을 기록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이 와인잔이 지금 E 플랫 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늘이 연두색 위치에 가 있지 않고 살짝 바늘이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물을 채우거나 덜면서 바늘이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션을 완수하면 뭐 E 플랫이라든지 E라든지 뭐 C라든지 D라든지 그런 음이 물을 몇 그램 담았을 때 그 음이 나는지를 여러분이 기록하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자저울이 필요합니다. 집에 주방에 있는 저울이나 이런 전자저울을 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하는데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와인잔과 물의 무게를 같이 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와인잔을 비운 다음에 와인잔만의 무게를 잰 다음에 이렇게 TARE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네, 와인잔 무게를 빼줍니다. 그래서 자, 와인잔의 무게는 240g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네, 음을 맞춘 다음에 여기다 올려놓으면 지금 111g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소리는 네, 2가 되는데 자, 이게 바늘이
요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지금 원래 이 음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물을 더하거나 빼서 정확하게 가운데 바늘이 연두색 위치 범위에 있도록 만든 다음에 여기다 무게를 재서 여러분 그 학습지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 와인잔이 진동하면서 소리가 나는데, 자, 와인잔의 진동을 바닥에 잘 전달하는 게 소리가 잘 날지, 아니면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이 소리가 잘 날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선생님은 푹신푹신한 패드를 깔았어요. 네, 패드를 깔았을 때가 소리가, 여러분은 이제 집에 요 마우스 패드가 아니더라도 푹신푹신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천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깔고 한번 어떤 것이 소리가 더 크게 나는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이건 유리이기 때문에 딱딱한 물건으로 치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준비물로 고무가 달린 막대기를 저기 준비물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 고무가 달린 막대기로 이렇게 통통 쳐보면 소리를 낼 수 있고, 물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치면 얘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잡고 치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물을 살짝 묻혀서, 네,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그런 소리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참고해서 학습지에다가 자기가 높이와 그때 해당하는 물의 무게를 측정해서 기록합니다. 참고로 무게는 1g에 들이가 이제 부피가 1ml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무게를 알면 물의 부피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의 무게가 200g이다. 그러면 물의 부피는 200ml가 되겠습니다. 자, 연주하는 호루라기 만들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이 들어있을 텐데, 이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몇 개 없어요. 이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얘도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 두 개 하고, 자, 이 링하고 사포는 뭐냐면 요 끝에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할 때 요거를 이렇게 해서 표면을 다듬어주고, 마지막으로 사포에다가 긁어서 매끈하게, 자, 이렇게 털어서 매끈하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끼우면 완성이에요. 네, 간단하게 완성이 됐고요. 자, 만약 이것을 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한다면 이 끝을 이렇게 잘라내고 또는 부러뜨려서 이 대신에 여기다가 끼워 넣게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자르는 법은 여기다 놓고 튀지 않게 손으로 또는 요 종이로 놓고 얘를 꺾어서 부러뜨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고요. 근데 선생님 해봤는데 요거보다는 얘가 소리가 더 잘 안 나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는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치워두고, 이거는 시간이 난다. 내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얘도 이제 사용이 끝났죠.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악기를 만들게 됐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를 피스톤을 잡아 당겼다가 밀었다가 요런 이 공기 기둥의 길이와 음의 높낮이의 관계를 우리가 탐구를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시간이 나는 사람은 요거 잘 읽어보시면 뭐 도움이 될 거고요. 만드는 법은 이 그림이 나와 있지만 선생님 뭐 잘 따라왔으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길게 빼서 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집어넣어서 불어볼게요. 아까보다 공기기둥의 길이가 짧아졌죠? 네. 이번엔 좀 중간 정도로 더 길게 빼면 자, 소리가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자,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리 요 튜닝 어플을 사용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헤르츠가 표시가 되는데 이 헤르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음이 높다는 소리고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음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딱 불었을 때 방금 1174Hz D6 정도의 음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바늘이 이 연두색에 위치할 수 있도록 주사기 피스톤을 집어 넣거나 당겨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주사기는 얘는 세게 불면 소리가 조금 더 높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정한 세기로 바람을 불어 넣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어서 자, C6 정도의 음이 나죠. 그럼 얘를 빼서 길이를 잽니다. 자, 자를 넣고 자, 끝에서부터 길이를 재서 그러면 몇 센티미터인지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학습지에 기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주사기 호루라기가 좀 더 길었다면 더 높낮이가 큰 음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높은 음에서 최대한 낮은 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이 측정해서 한번 기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아까 말했던 요 조그만 주사기 또 연결해서 불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여러분은 뭐 선생님 시간이 난다면 어떻게 하면 이게 얘처럼 소리가 잘 날지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제 1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음의 높낮이를 측정해서 이 과제 그 표에다가 여기다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악기들이 요 호루라기라든지 와인잔이 요렇게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다 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안 나는 그런 음들은 굳이 기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걸 내가 임의로 짐작해서 적으면 실험하지 않고 적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구 결과 조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들리지 않은 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자, C음인데 3옥타브의 C음이 난다면 여기에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4옥타브의 C음이 난다면 여기다 기록하시면 되고 만약에
4옥타브에 이 음이 낮다. 그러면 4옥타브에 이 음을 내려면 공기기둥, 우리 주사기를 얼마나 몇 미리 정도 뽑아야 되는지 여기다 적어봅니다. 그리고 와인잔으로 4옥타브 이 음이 낮다면 그때 당시에 물의 양은 몇 밀리리터인지 쓰면 됩니다. 자, 물은 1ml가 1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밀리리터를 재려면 그때그때 물을 다른 그릇에 부어가지고 계량컵에 부어서 측정해야 되지만, 자, 우리가 저울을 사용하면 그 무게를 가지고 몇 밀리미터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저울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 계량컵을 사용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워서 과제로 제출하면 됩니다. 과제 제출은 한글 파일에다가 입력을 해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 표를 손으로 그려서 제출해도 되는데,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손으로 그려서 사진 찍는 것보다는 한글 파일로 하는 게 여러분 훨씬 편하겠죠. 물론 선생님 저는 정성스럽게 손으로 다 그리겠습니다. 그럴 친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것은 음색을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서 똑같은 모양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죠. 여기 똑같은 모양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것을 1초라고 했을 때 둘 다 1초에 4번 진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둘 다 4Hz가 됩니다. 자, 똑같이 4Hz면 음의 높낮이 차이가 있나요? 없죠. 자, 그리고 이 높이를 보시면 두 개 다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소리의 크기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크기도 비슷하고 높이도 같은 이 소리를 내면 우리는 구분할 수 없을까요? 바이올린 소리와 피아노 소리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통 사람이라면 구분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파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모양이, 이 파동의 모양이 다르죠. 파동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악기만의 개성을 살린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악기마다 소리가 다 똑같다면 악기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악기들마다 개성을 가진 다양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음색을 가지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소리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소리의 크기의 단위는 벨입니다. 벨. 그런데 1벨은 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데시벨 해서 dB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여기 0dB면 조용한 거고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120dB에 엄청난 소음에 노출되면 아파요. 그리고 고막이 손상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귀 속에 그런 기관들이 울려서 우리가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너무 크면 공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하기 적당한 그런 소리의 크기는 보통 70dB 밑으로 우리가 봅니다.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 90, 100dB를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신체적인 고통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악기 속에 있는
과학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쇼 인기과학 100 글자과학 MC 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띵 띠리리리리리리 악기인데요. 오늘 주제에 맞게 아주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깜찍발랄한 시린 락커의 데뷔 무대입니다.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함께 보시죠. 와! We love rock and roll! 와, 대표님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와, 제가 말도 안 되는 의상과 오프닝으로 저를 버렸는데 저를 버린 보람이 있습니다. 아니, 기타 언제부터 치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샀어요. 밴드부 같은 것도 하셨나요? 밴드를 했죠. 고등학교 때도 하고 대학교 때도 하고 네. 뭐 이후에도 하고. 그럼 보여주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 그냥 이런 건 아무렇게나 치는 곡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뭐 기타 리프 같은 거. 그냥 솔로를 그냥 네. 대충 만들어서 한 거죠. 아, 대표님 달리 보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인 악기에 대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 포함된 악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렇게 다양한 악기 중에서 좀 특이한 악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사진이 지금 있네요. 네. 이 우산 손잡이 모양의 악기 약간 좀 보이시죠? 네,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는 그 크룸 호른이라는 건데 네. 14세기에서 17세기에 유럽에 사용된 목관 악기예요. 약간 어르신들이 마사지 할 때 쓰는 그 기구랑 약간 닮은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뭐 네. 휴자손이라든가 네. 버저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요즘 자주 활용되는 카주. 네. 예, 이게 이제 아프리카 악기인데 아주 기분 좋은 붕붕붕 하는 소리를 내고, 허밍을 하거나 두두 하는 식으로 소리를 내면 이게 네. 악기 소리가 나옵니다. 가수 중에 10cm가 이걸 자주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카주를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팬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저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각각 소리가 내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원리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쳤던 기타 같은 현악기. 네. 현악기인데 현의 길이를 짧게 할수록 이제 진동이 예, 달라지죠. 파장은 짧아지지만 네. 진동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이렇게 뭐 보시면 네. 뭐 피아노 줄 같은 것도 이제 높은 음 나오는 줄이 길고 짧고 네. 저음 나오는 현이 길죠. 길죠. 네. 그런 식의 이제 차이고, 현의 길이와 진동수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뭐 무한히 많은 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관악기는 어떤 원리일까요? 관악기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네. 일단 금관악기는 입술을 떨어야 돼요. 입술을 떤다고요? 트럼펫을 불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전혀 안 나죠, 소리가. 네. 이제 입술을 잘 떨어서 이게 리드, 그러니까 진동을 만들어내는 리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꽤 필요합니다. 네. 그냥 후 분다고 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립 리드 악기라고 하는데, 금관악기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목관악기, 목관악기 이제 색소폰 같은 것도 금관같이 생겼지만 이게 목관악기. 약간 다르군요. 네네. 쇠로 돼도. 네. 클라리넷 물론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안에 리드란 게 들어있죠. 그래서 리드를 떨리게 해서 그걸 가지고 소리를 내고 이제 구멍으로 음정을 바꾸는 거죠. 손을 눌러서. 네. 그럼 이제 리코더 같은 거는 어떤 원리일까요? 리코더는 그냥 공기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라, 네. 이건 에어 리드 악기라고 해요. 에어 리드요? 네,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사실은. 부르면 그냥 바로 소리가 나잖아요. 네, 불면 바로 이제 그 네. 소리, 공기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죠. 제가 참 학창 시절에 할아버지의 시계를 좀 기가 막히게 불렀었는데 네. 제 소리의 원리는 이제 처음 들어봤네요. 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저는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소리는 아무래도 이제 성대의 떨림으로 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원리가 또 궁금해요.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 거고요. 네.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뛰어나니까. 근데 이제 목에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후두라고 있죠. 네, 저 좀 많이 튀어나와요. 남자들 특히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이제 양쪽 안에 이제 양쪽 성대가 있는데,
이게 가깝게 있어요. 근데 붙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숨 쉰다고 뭐 소리가 우리가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숨소리만 나는 거지. 근데 이제 근육이 수축되고 이제 성대 양쪽에 성대가 붙으면 그 숨이 이 성대 두 개를 떨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숨으로 성대를 떨리게 만든다. 이 성대를 이제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네. 아 소리를 내면서 여기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음이 낮아져요. 꾹 눌러줘야 돼요 가운데를. 그래서 이걸로 바이브레이션 만들 수 있어요. 네. 이거 친구들이랑 많이 했는데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건데 이게 기타 줄이 느슨해지면은 음이 낮아지잖아요. 그때 풀면은 그죠? 감다 풀다 하면 풀면 네네네네. 낮아지거든요. 조절하잖아요. 그거랑 뭐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이게 성대가 연골이기 때문에 네.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재밌어서 계속 할 뻔했는데. 예, 자주 특히 어린이들 자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들 조심하세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첨단 과학 시대에 이런 악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만으로도 악기가 연주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올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대충 생각으로 뭐 되는 거. 네네. 악기도 예외가 아니라서 스웨덴 신경과학 연구소의 토마스 앤드류 듀엘 박사와 네. 워싱턴대 주안 팜핀 박사 이런 분들이 이걸 개발을 이제 했어요. 요거 이름은 엔세팔로폰이라고 합니다. 엔세팔로폰이요. 네. 네. 눈을 감을 때 또 발생하는 신호하고 눈을 이제 움직임을 떠올릴 때 발생하는 신호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꽤 복잡하네요. 예, 그래서 뇌의 신호를 음표로 기록을 해서 신디사이저로 연주를 하는 건데요. 좀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네. 눈을 감고 연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동영상 잘 봤죠? 네. 자, 악기에는 보통 발음체와 공명체가 있습니다. 발음체는 소리를 처음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공명체는 그렇게 만들어진 소리를 더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악기만의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악기에는 보통 발음체와 공명체가 있습니다. 자, 이 악기를 보면 현악기겠죠? 네, 이 줄을 비벼서 활로 비벼서 소리를 내는 해금이라는 악기인데, 자, 우리가 이 줄을 비비게 되면 소리가 진동이 발생하겠죠. 이 줄을 이것을 우리가 발음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나무 여기부터 해가지고 요거 속이 비어 있는 요 나무통 그리고 요 나무로 만들어진 이 다른 구조물들을 우리가 공명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공명체. 자, 이 나무 말고 얘를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싼 악기들 보면 플라스틱은 거의 사용이 안 됩니다. 네. 굳이 왜 비싼 나무를 쓰느냐? 왜냐하면 이 공명체에 따라서 악기의 품질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네. 좋은 나무를 쓰면 연주자가 원하는 소리에 가깝게 소리를 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공명체를 보면 소재가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통기타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줄에서 소리가 나죠. 발음체가 이 줄이 되는 거고 나머지 울림통 이런 것들이 공명체가 되어서 이 기타 소리를 풍성하고 아름답고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 길이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어떤 것은 울림통이 작고 어떤 것은 울림통이 크죠. 네. 그리고 이 기타를 만드는 나무도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사용해서 연주자가 원하는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학적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피아노인데, 자, 여기 있는 피아노 줄이 있죠. 피아노 줄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발음체가 되는데, 여기 있는 금속으로 된 프레임과, 그리고 요 밑에는 여기 나무로 돼 있어요. 자, 또 이 나무를 어떤 나무를 쓰느냐. 이 금속을 어떤 비율로 합금을 만들어서 짜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엄청 비싼 악기들은 그런 재료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공명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성을 가진 요 북 가죽이라 그러죠. 북피라 그러죠. 자, 북피가 여기가 발음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기가 가두어져 있는 요 부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로 된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공명체가 되겠습니다. 자, 국악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플라스틱으로 짜면 싸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소리가 원하는 음색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채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쓰죠. 이것도 플라스틱을 쓰면 더 가볍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음색을 위해서 나무로 만듭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관악기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클라리넷을 나타낸 겁니다. 자, 클라리넷은 여기에 리드라는 게 있어요. 나무판이 있는데 여기에 리드가 있습니다. 나무판을 떨게 만들면 그게 소리가 나면서 발음체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금속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공명체 역할을 해서 좀 더 세련되고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모니카인데 하모니카는 입으로 대고 부는 악기죠. 자, 이게 바람을 이 홀 구멍에다 불어넣게 되면 그 바람이 요 얇은 금속 막들을 통과하면서 얘가 떨게 됩니다. 그럼 얘가 발음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몸통이나 금속 부분들이 공명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금속판의 길이가 다 다르죠? 네, 금속판의 길이를 변화시켜서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기의 진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초고속 카메라와 함께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악기는 공기를 흔들어야 합니다. 공기를 흔들기 위해 악기는 자기 몸의 일부를 떨어야 하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클라리넷의 리드입니다. 얇은 나무판이 떨리고 있죠. 이러면서 소리가 나게 되고요. 얘도 컨트라베이스인데 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줄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동하지 않으면 악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악기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진동을 공명시켜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렉 기타는 공명체가 어디 있을까요? 발음체는 여기 있죠. 발음체는 이 기타 줄이죠. 줄이 진동하면서 소리가 시작되죠. 전기 기타의 몸통엔 픽업이란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픽업은 기타 줄의 바로 밑에 붙어 있죠. 자석에 코일을 감은 픽업은 현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자, 여기에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것은 영구자석이고요. 영구자석.
자, 영구 자석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주위에 이렇게 구리선을 감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자기장들이 원래 있겠죠. 자기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기장에 반응을 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타줄을 지나가게 해놓고 얘를 띠용 울리게 되면 자기장이 흔들려요. 자기장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네, 전기가 만들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신호를 앰프로 보내면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금속 그 현은 어떤 금속으로 만드느냐 하면 자, 철로 만들어도 되는데 자, 철로 만들게 되면 얘가 늘어나서 조율하기 힘듭니다. 정확한 음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통은 니켈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얘가 철처럼 자기장에 반응을 해서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니켈 합금으로 된 기타줄을 일렉기타에서는 사용합니다. 전자기타에서는. 통기타에서는 뭐 자기장에 반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동이나 뭐 구리 같은 금속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렉기타의 발음체와 공명체를 찾아볼 건데요. 발음체는 일렉기타 요 줄이 되겠죠. 일렉 그 기타 줄. 그러면 어떤 것이 공명체가 돼서 소리가 날지. 전기기타의 몸통엔 픽업이란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픽업은 기타 줄의 바로 밑에 붙어 있죠. 자석에 코일을 감은 픽업은 현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네,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막대기는 영구 자석이에요. 얘는 전기가 있건 없건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고 자기장을 형성하는 그런 애들이고요. 요 근처에는 에나멜선으로 칭칭 감겨져 있죠. 자, 얘네들은 요 전선이 여기로 연결돼서 자기장이 흔들리면 이 전자석이 되겠죠. 이 코일에서 전류가 발생하면 전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 기타 줄이 이 자기장을 흔들게 되면 전류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어 없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진동을 만들어내게 되고, 자, 그게 1초에 20번 이상 그런 진동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낮은 소리로 들리기 시작해서 네, 그게 20Hz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자주 진동해서 헤르츠가 뭐 400Hz, 2000Hz, 뭐 만 몇 헤르츠까지 올라가게 되면 점점 우리가 높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강한 신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코일을 감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 픽업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겨우 수 밀리볼트에 불과합니다. 여간에선 전기가 생겼다고 느낄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약한 신호죠.
이 약한 신호가 앰프로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조그만 앰프도 100만 배 정도 증폭시키는 진공관 회로를 갖고 있죠. 앰프에 연결하는 순간 전기 기타의 미약한 신호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됩니다. 이 앰프가 전기 기타의 공명체인 셈이죠. 하지만 실제로 소리가 마냥 커지진 못합니다. 볼륨을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가 찌그러져 버리죠. 바로 이 소리가 전기 기타만의 매력이 됐습니다. 이 진공관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전원을 켜고 볼륨을 올려서 소리를 찌그러뜨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앰프가 일렉 기타의 공명체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을 더 용량이 큰 앰프, 더 큰 스피커랑 연결하면 더 큰 소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성 있는 것들을 두드리거나 비비거나 해서 소리를 많이 내는데,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그 진동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자기장을 진동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소리를 높낮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이라는 거는 이제 줄을 얘기하는데요. 얘를 세게 튕기면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가는 줄, 굵은 줄이 있을 때 가는 줄이 높은 음이 나고요. 짧은 줄, 긴 줄이 있을 때 짧은 줄이 높은 음이 나고, 그리고 팽팽한 줄과 느슨한 줄이 있을 때 팽팽한 줄일수록 높은 음을 내게 됩니다. 자, 이거 그리고 기주, 이거는 공기 기둥이란 뜻이에요. 보통 관악기의 관이 보통 길쭉하게 생겼죠. 거기에는 기둥, 공기 기둥의 길이를 변화시키면 음의 높낮이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코더 불어봤죠? 단소나. 그런 구멍을 막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길이 생기는데, 그 길의 길이를 구멍을 막았다 띄었다 하면서 조절하면 음의 높낮이가 바뀌게 되겠죠. 이제 현악기는 어떤 진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활이 현을 떨리게 합니다. 자세히 보면 왼쪽으로 밀렸다가 오른쪽으로 되돌아오는 속도가 다릅니다. 활에 밀려갔다가 현의 탄성으로 빠르게 되돌아오기 때문이지요. 이런 떨림이 바이올린 고유의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현의 진동은 브릿지를 흔들고 그 브릿지가 맞닿은 상판을 떨리게 합니다. 이 상판의 떨림이 바이올린 소리의 출발이죠. 상판을 따라 길게 척추같이 붙어있는 버팀목이 베이스바입니다. 베이스바는 상판을 버텨주고 바이올린의 소리에도 영향을 미치죠. 바이올린의 공명 과정을 볼까요? 현이 만들어낸 상판의 진동, 이 진동은 이 기둥 모양의 나무 부품을 통해 아래판에 전달됩니다. 결국 몸통 전체가 울리면서 공명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기둥이 사운드 포스트입니다. 사운드 포스트는 현악기를 완성하고 맨 마지막에 끼워 넣습니다. 자, 악기를 설계하다 보면 설계자들이 이 부분은 진동을 잘 전달해야 되겠다, 또는 이 부분은 진동을 전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자, 보통 단단한 소재들은 진동을 잘 전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물렁물렁 말랑말랑 푹신푹신한 소재들은 소리를 잘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자, 위판과 아래판의 진동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단단한 나무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물론 이거를 더 단단한 돌이나 아니면 금속으로 해도
소리의 전달은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굳이 나무를 쓴 이유는 나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진동 특성이 바이올린의 소리를 더 풍부하게 해준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뭐 금속으로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만 만족할 만한 소리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악기 설계를 할 텐데 나는 이 부분은 소리를 진동을 잘 전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단단한 재료를 쓰시는 게 좋고 여기는 굳이 진동시키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면 푹신푹신한 재료, 예를 들면 뭐 면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스폰지 뭐 그런 재료들이 되겠죠. 고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쓰면 진동을 전달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 악기의 소리가 많이 달라지죠. 소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방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관악기의 진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관악기의 끝을 그냥 쇠파이프처럼 벌어지지 않고 일자로 되었을 때 소리고요. 자, 방금 들은 것은 관악기의 끝이 나팔꽃처럼 벌어졌을 때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붙어 있습니다. 밸브를 누르면 공기가 통과하는 경로. 자, 그리고 이것은 프렌치 호른이라는 악기인데 밸브를 누르게 되면 통과하는 공기의 길이가 달라져서 높낮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 바뀌지요. 그렇게 관의 길이를 바꿔서 음 높이를 변화시킵니다. 자, 여기 보면 끝이 나팔꽃처럼 벌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런 풍부한 소리를 원한다면 관악기의 끝을 이렇게 벌려주는 것이 좋은 설계가 되겠죠. 네, 자, 관악기는 어떻게 소리가 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리드, 목관악기 같은 것들은 나무로 된 리드를 사용해서 발음체 역할을 하고요. 또는 우리 리코더 같은 것 같이 리드 없이 이런 것을 엣지톤이라 그래요. 여기에 칼날처럼 날카롭게 깎아 놓으면 공기가 여기 지나가면서 소리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목관악기의 소리를 만들어내고요. 뭐 여기에 달린 공명체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악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금관악기 같은 것들은 리드 없이 입술을 떨어서 그 떨리는 입술의 떨림을 요 금속으로 된 관에 전달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악기를 이제 설계할 텐데 우리가 악기가 가져야 될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소리가 나야 되겠죠, 악기는. 그래서 음량이 좀 충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정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주할 때 내가 만약에 피아노 건반 눌렀는데 1초 있다가 소리가 난다. 그러면 합주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야지 충분히 합주도 하고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창의적인 악기를 설계해서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와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악기를 설계하고 설명서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자, 악기를 설계할 때 음량이 충분히 커야 되겠고요. 그리고 악기들 중에는 음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없는 악기도 있지만, 우리가 설계하는 악기는 음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 악기를 설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했던 뭐 와인잔에 물 채워서 음을 높은 음, 낮은 음 만들어 보는 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뭐 관악기의 길이를 조절해서 호루라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 보는 거, 그런 활동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어떤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악기를 일부 바꾸거나 악기가 아닌 도구를 악기랑 결합해서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직접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재교육원에서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뭐 어느 정도 준비물을 챙겨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준비물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설명서에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림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딱 봤을 때 논리적으로 이 물건은 이 물건 앞에 있구나, 이 물건은 이 물건 위에 있구나, 이 부분은 저 부분보다 크기가 크구나, 작구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나 설계도에 발음체랑 공명체가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설계한 악기의 장점 또는 보완할 점 등을 같이 써놓습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악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완벽한 악기는 세상에 없겠죠. 어떤 악기들은 뭐 소리가 내기 어려운 반면에 일단 소리를 잘 내게 되면 연주는 어렵지만 큰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악기들은 연주는 쉬운데 소리 내기는 쉬운데 큰 소리 내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장단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로 작성해서 한글에다가 뭐 써도 되고, MS 워드, 파워포인트, 아니면 뭐 나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내겠다, 아니면 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내 개인 채널에 올려서 유튜브 링크를 제출하겠다,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집에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할 수 없고, 그런 친구들은 종이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그리거나 손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감점이나 뭐 불이익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그 제출 방식보다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도 너무 화려한 그림, 너무 기교가 넘치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 악기가 얼마나 기능이 충실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요구했던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기 쉽게 논리적인 말과 논리적인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같은 영상은 없지만 선생님 별도로 동영상을 2개 정도 힌트가 될 수 있는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 할 거예요. 그거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과제 2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과제 2가지 잊지 마시고 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고 다음에는 부디 이제 전염병이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가 대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